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별하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때로는 가슴 뭉클한 추억이, 때로는 눈물 나는 감동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지요. 오늘 들려드릴 세 가지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의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해가 지나도 잊히지 않는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향한 자식의 깊은 효심이 담긴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손편지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차 한 잔 따뜻하게 우려 마시며 편안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을지 모르거든요. 사연일 30해가 지나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 제가 20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이야기이지요. 그 시절 우리 동네에는 작은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쌀을 찌우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눈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뒤로 넘겨 묶었지요. 그 사람이 웃을 때면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겼는데 그게 참 귀여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가 참 곱더군요. 마치 봄바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저는 방앗간 가는 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쌀을 찌울 일이 없어도 어머니께 심부름거리는 없는지 물어보곤 했지요. 하루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런 날엔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함께 걸어볼까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동네 뒷산 오솔길을 함께 걸었고 냇가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영숙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었지요. 영숙이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시를 좋아해서 가끔 좋은 시를 외워서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면 평범한 시도 명작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위해 들꽃을 꺾어다 주기도 하고 예쁜 조개 껍데기를 주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영숙이는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우리는 서로를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지요. 저는 그 꿈을 응원했습니다.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받아서 하며 생계를 도우셨지요. 영숙이네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네 부모님은 딸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고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반면 저는 고등학교도 겨우 마친 상황이었지요. 어느 날 영숙이가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숙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신대요. 대학생이고 장래가 밝은 분이래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숙이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저는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숙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행복해야 해. 꼭 선생님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영숙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영숙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지요. 하지만 정말 가끔씩은 그 시절의 영숙이가 생각났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그 사람이 떠올랐지요. 함께 걸었던 오솔길, 앉아서 이야기 나누던 냇가, 그리고 그 환한 미소까지. 지금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고 그럭저럭 큰 탈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궁금합니다. 영숙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꿈꾸던 선생님이 되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까요? 어제도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그 시절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방앗간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영숙이가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첫사랑의 기억은 이렇게 생생합니다. 어쩌면 평생 간직하고 살아갈 추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수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의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사연 이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마음. 저는 올해 55살 된 평범한 아들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81살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희 삼형제를 키워내셨지요. 그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는 저도 아이를 기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뒷바라지하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들만을 위해 사셨지요.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셨습니다. 저희들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하시고 그리고 남의 집 청소일을 나가셨지요. 저녁에 돌아오시면 또 우리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시고 빨래를 하시고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절대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밤새 뜬 눈으로 지키시며 자신이 아픈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요. 저는 결혼 후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인쇄소를 운영하는데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인쇄업이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향에서 혼자 사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올라와서 함께 살자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평생 살던 곳을 떠나기 싫으시다며 완강히 거부하세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습니다. 갈 때마다 반찬을 한가득 해주시고 용돈이라며 몇 푼 안 되는 돈을 쥐어주시려 하세요. 엄마, 저 이제 다 큰 사람이에요 하며 받지 않으려 해도 어머니는 자식은 몇 살이 되어도 자식이라며 억지로라도 주시곤 하지요. 작년 어머니 생신 때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고향에 내려가서 소박하게나마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신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해드린 게 뭐가 있나? 그날 밤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소원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 다 잘 자라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 이만하면 복받은 인생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당신만을 위한 꿈이나 소원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해드리자고 말이에요. 우선 어머니가 평생 해보고 싶어 하셨던 일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형님과 동생에게도 물어보고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지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 여행을 무척 좋아하셨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와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다녀오신 것이 평생 가장 행복한 추억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후로는 경제적 여유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단 한 번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국내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된 여행으로 말입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술자리도 줄이고 작은 것 하나하나 아껴가며 여행 자금을 마련했지요. 아내에게도 사정을 이야기하니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6개월을 모아서 마침내 충분한 돈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깜짝 제안을 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실래요? 처음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가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니 결국 승낙해 주셨지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어린아이 같으셨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부산, 경주, 그리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으셨나 봅니다. 바다를 보시며 야, 바다가 이렇게 넓구나 하시며 감탄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며 이런 맛이 세상에 있었나 하며 좋아하시더군요. 특히 제주도에서 아버지와의 신혼 시절을 회상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여기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시며 잠시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셨지요. 여행 마지막 날 밤 숙소에서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나 이번 여행으로 정말 젊어진 것 같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니 그동안 모았던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웠지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는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이웃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나를 여행 보내줬다며 정말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그 후로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설악산 쪽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머니도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세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제가 하는 일은 정말 작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으로도 어머니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도 더욱 효도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이제 80을 넘기셨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진심을 담아 표현한다면 분명 부모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안부 전화 한 통화 드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부모님께서는 하루 종일 기뻐하실 테니까요. 사연 3할머니의 손편지.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평범하지만 깊은 사랑이 담긴 이 편지를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내가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되었구나. 할머니는 매일매일 내가 보고 싶단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의젓한 청년이 되어서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으니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된다.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할머니 마음을 내게 전하고 싶어서란다. 민수야, 할머니는 내가 태어났던 그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겨울 눈이 내리던 차가운 날이었는데 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응애하고 큰 소리로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때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단다. 아, 우리 집에 천사가 왔구나. 내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뒤뚱뒤뚱 걷던 모습도 기억난다. 넘어질 때마다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서던 내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이 아이는 정말 씩씩하게 자랄 거야 하고 생각했지. 유치원에 처음 갈 때도 다른 아이들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었는데 넌 할머니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인사하고 들어갔지. 그때도 할머니는 속으로 역시 우리 민수는 다르다 하며 자랑스러워했단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어땠니? 새 책가방을 메고 할머니와 함께 학교에 갔는데 네가 할머니, 저 이제 진짜 학생이에요 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지.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과도 놀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어도 할머니는 슬프지 않았다. 내가 건강하게 밝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내가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도 다 알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내 모습을 보면 할머니 마음도 아팠단다. 가끔 야식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다이어트 한다며 거절하는 내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했지.
그리고 마침내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이란.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단다. 너무 기뻐서 말이야.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던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서울로 떠나던 날은 정말 힘들었다. 평생 할머니 곁에서 자란 내가 혼자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한다니. 걱정이 태산 같았지.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다. 내가 보는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웃으며 배웅했지만 내가 기차에 오른 후에는 한참을 울었단다. 민수야, 지금 서울 생활은 어떠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고. 할머니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란다. 라면만 먹고 살면 안 된다. 알았지? 가끔 전화 통화를 할 때 내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면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가 내게 바라는 것은 내가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다.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괜찮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느려도 상관없다. 내 속도대로 천천히 가면 되는 거야. 민수야, 할머니가 살아온 80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더구나. 바로 사람이었단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거라. 공부도 중요하지만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할 때가 있단다. 할머니도 어릴 적 친구들과 아직도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거든. 그리고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할머니에게 꼭 소개해다오. 할머니가 제일 먼저 축복해주고 싶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의 꿈이란다. 아, 그리고 가끔은 집에도 얼굴을 보여주거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말이야. 할머니는 내가 올 때까지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특히 내가 좋아하던 할머니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호박죽. 언제든 와서 배불리 먹어라. 할머니에게는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란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는구나. 기쁜 눈물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서 말이다.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늘 말해왔지만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단다. 그런 네가 있어서 할머니는 매일매일이 감사하다. 세상살이가 힘들 때가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도 있을 테고. 그럴 때는 할머니를 생각해라. 멀리서라도 할머니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기억해라. 넌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너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힘들 때는 언제든 돌아와. 할머니 품은 언제나 내게 열려 있으니까. 민수야, 할머니가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편지로는 다 담을 수가 없구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만은 꼭 전하고 싶다. 할머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랑한다.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한다. 이 사랑은 할머니가 이 세상에 없어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란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행복하게 살 거라. 그리고 가끔은 할머니 생각도 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민수에게 할머니가. 2024년 봄 할머니 방에서. 사랑하는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이다. 이 편지는 실제로 한 할머니가 대학생 손자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할머니는 이 편지를 쓰고 한 달 후 조용히 잠드시듯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손자 민수 씨는 지금도 이 편지를 간직하고 있으며 힘들 때마다 꺼내 읽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 편지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라고 말했지요. 편지 한 장에 담긴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온기가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진심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지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전하는 데에는 때로 긴 편지, 한 통이 수많은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니까요. 엔딩. 1시간 동안 3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사랑의 추억, 효심 깊은 자식의 마음,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모두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가슴 깊이 간직한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때로는 꺼내어 되새기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부모님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한마디 전해드리세요. 가족에게 평소 못했던 따뜻한 말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드릴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